안녕하세요. 나루토 우리 사는 누리 이야기의 나루토지기 수원 왕갈매기입니다. 지난번 예고해드렸던 대로 오늘은 몇 년 전 제가 백화점에서 맞추셨던 미니스커트 입은 한 미인을 보고 떠올렸던 행복의 감가슴각이라는 조금 엉뚱한 생각을 정리해 이야기해드려볼까 합니다. 어쩌면 오늘 영상의 주제와 썸네일 이미지를 보시고 낚여서 들어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우선 낚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지만 기대하시는 그런 여튼 그런 내용은 절대 나오지 않으니 혹 기대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뒤로 가기 버튼 눌러 빠져나가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시라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그럼 각설하고 본론 들어갑니다. 몇 해 전이었던가 성탄절을 앞두고 챙겨야 할 사람들의 선물을 사기 위해 백화점에 간 적이 있었다. 그맘때 즈음에 백화점들이 모두 그러하듯 매장 안팎에 휘황찬란한 트리와 장식들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나를 들뜨게 했고, 매장 진열대에서는 평소 같으면 내가 쳐다볼 일도 없는 각종 멋들어진 그리고 당연히 비싼 물건들이 나의 시선을 잡아끌고 있었다. 그렇게 화려한 유혹에 정신이 혼미해질 무렵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한 아리따운 여성의 모습이 내 눈에 들어왔다. 깔끔한 흰색 블라우스에 날이 아주 제대로 선 트렌치 코트를 걸쳐 입고 차분한 색감의 베이지색 체크 미니스커트 밑으로 곧게 뻗은 다리 끝에는 통가죽 앵클 삭스 부츠를 신어 세련된 느낌으로 마무리한 옷차림은 그 자체로도 마치 런웨이를 걷는 모델처럼 당당해 보였는데, 거기에 잘 가꾼 외모까지 더해지니 당시 매장에 있던 사람들이 지나치면서 한 번 더 뒤돌아보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정도였다. 조금 특이한 점이 있었다면 양손 가득히 쇼핑백을 들고 걷는 그 여성의 뒤로 그녀의 딸인 듯 인형같이 생긴 여자아이 한 명이 열심히 그녀 뒤를 따르고 있었다는 것인데, 아직 어린 나이 때문인지 제 엄마의 모델 같은 걸음걸이를 따라잡는 것이 아무래도 힘들어 보였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그 여성이 이따금 뒤를 돌아보고 아이에게 빨리 따라오라며 나름 챙기기는 했다는 것인데, 왠지 그 모습이 그리 마음 편하게 다가오지는 않았던 것 같다. 어릴 적 나는 동네 친구들과 밖에서 신나게 뛰놀다가도 여동생 손을 잡고 장바구니를 들고 가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면 주저없이 그 뒤를 따라가곤 했다. 저녁 준비를 위해 동네 시장에 가시는 어머니를 따라 나서면 돌아오는 길에 길거리 떡볶이랑 적어도 50원짜리 핫도그 하나 정도는 떨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어머니는 요즘은 몸빼치마라고 부르는 긴 치마를 입고 계실 때가 많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누가 그러라고 시킨 적이 없음에도 시장에 갈 때마다 우리 남매는 마치 약속이나 한 듯 각자 한 손씩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꼭 붙잡고 길을 나섰고, 오는 길엔 나머지 한 손에 핫도그나 아이스크림을 들고 미기양양쪄 돌아오곤 했다. 요즘은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제각각이다 보니 보통 일주일에 한 번꼴로 저마다 차를 끌고 대형 마트에 가서 한꺼번에 장을 보는 일이 많고, 그러다 보니 마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일도 드물지만, 당시에는 비슷한 시간대, 그러니까 주로 아버지들의 퇴근 시간을 앞둔 늦은 오후쯤 웬만한 동네에 하나씩은 있었던 동네 시장에 가서 그날 장을 보는 것이 보통이다 보니 시장이란 곳에 가면 그 지역 웬만한 사람들은 거의 다 마주치게 마련이었다. 그러다 보니 그 시절 시장이라는 곳에서는 또는 시장을 오가는 길에는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다. 시장에서 역시 제 어머니를 따라 나온 같은 반 여자아이, 속으로 몰래 좋아하던 그 아이를 마주치고는 어머니들끼리 정겨운 대화를 나누시는 동안
이유 없이 얼굴이 발그레해진 내가 어머니의 치마 뒤에 숨어 고면이 그 치마 끝자락을 배에 메꾸며 서 있다가 그만 핫도그의 케첩을 치마에 떨어뜨려 혼이 나는 통에 연모하던 여인 앞에서 사나이의 자존심을 처참하게 구긴 적도 있었고, 지금 생각하면 마냥 순둥순둥한 중기였음에도 당시엔 호랑이만큼이나 크고 무섭게 보였던 시장 골목 바로 앞 개인 택시 기사 아저씨 댁 시고르스키 자부정 둘이란 녀석이 나타나면 남매가 동시에 엄마야 하며 어머니의 긴 치맛자락으로 몸을 휘감아 숨곤 했는데, 그러면 어머니께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녀석을 쫓아주시곤 했던 기억도 난다. 지금의 기준으로 본다면 다소 촌스러울 수도 있는 엄마의 그 치렁치렁 길었던 치맛자락, 그 헐렁하고 얇은 천 조각은 그렇게 그때의 우리에게 있어 이지스의 방패만큼이나 든든한 울타리이자 굳이 언어라는 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어머니의 애정을 우리가 오롯이 느낄 수 있게 해준 정서적 탯줄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백화점에서 보았던 그 인형같이 예쁘장하던 아이, 양손 가득히 쇼핑백을 들 수는 있어도 아이의 손을 잡아줄 수는 없었던 슈퍼모델급 미인 엄마의 뒤를 따라 꼭 그려줄 수 있는 따스한 치맛자락 대신 잡으려 해도 도저히 잡을 것이 없었던 매끈한 다리를 향해 손을 뻗으며 안타까운 추격전을 펼치던 그 아이. 유행 패션이라는 도대체 누가 결정하는 것인지 잘 알지도 못하는 괴물에게 이지스의 방패와 정신적 탯줄을 빼앗긴 그 아이는 그때 자기 엄마를 쫓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저 아이도 훗날 내 나이가 되었을 때 과연 자기 어머니에게 지금의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 느끼고 있는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 하던 의문은 그저 나의 주제넘은 기우였을 뿐인가. 작년 1월에 13년 조금 넘게 사용했던 노트북을 큰맘 먹고 바꿨습니다. 원래 무슨 물건이든 한 번 사면 오래 쓰는 편인데 아무래도 업무용이다 보니 13년 된 사용으로는 불편한 점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렇게 새 노트북을 사용해보니 안 그래도 기술이라는 게 하루하루가 다른데 그리고 13년의 간극이 보여주는 디자인과 성능의 차이란 그걸 어떻게 말로 설명하겠어요. 그런데 불과 1년도 안 돼서는 새로 산 노트북의 영롱한 색깔과 빵빵한 성능에 대한 감탄이 채 끝나기도 전에 새 제품이 나와서 제 노트북을 순식간에 오징어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유튜브나 SNS야 뭐 원래부터 그러려니 해도 요즘 TV 예능 프로그램들을 보고 있다 보면 이게 방송 컨텐츠인지 광고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우리에게 돈 쓰라고 야단인 프로들이 여기저기 넘쳐납니다. 독창성이라고는 1도 찾아보기 힘든 비슷비슷한 포맷의 그 프로그램들은 한결같이 인싸니 플렉스니 하는 신조어들을 섞어가며 우리가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제품, 여행, 집 같은 것들에 돈을 쓰면 행복해질 것처럼, 아니 거기서 더 나아가 그렇지 않으면 마치 이 사회에서 소외될 것처럼 시대에 뒤처질 것처럼 떠들어대면서 냉정히 생각해보면 지금 당장 우리에게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들, 더 정확히는 우리가 실제로는 좋아하지도 않는 것들을 원하게 만들어 우리의 지갑을 탈탈 털어가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죠. 여기서 잠깐 삼천포로 빠지자면 방금 말씀드렸던 좋아하지 않는 것을 원하게 되는 과정과 개념에 대해서는 마침 아주대학교 김경일 교수님의 아주 좋은 강연 영상이 있어서 본 영상의 말미 추천 영상으로 붙여드리니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시청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제 새 노트북이 1년도 안 돼 구형 노트북이 된 것처럼 돈으로 사는 모든 것들은 그 구매 순간부터 가치가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또 뭔가를 샀더니 그로 인해 부가적인 다른 뭔가를 추가로 사야 하는 경우도 생기죠. 하루가 멀다 하고 새 기술, 새 디자인, 새 트렌드가 등장하는 요즘 같은 시대에 변화를 거부하고
마냥 원시인처럼 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충분히 좋은 것들에 만족하며 거기에 다시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붙여갈 줄 아는 지혜도 필요한 것이겠죠. 그렇지 못하면 본인 자신이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세련된 옷을 입고 있었으며 그렇게 예쁜 딸이 있었음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새 옷과 새 장신 구두를 사느라 그 예쁜 딸의 자그마한 손을 잡아줄 여유조차 없었던 그 미니스커트 입은 미인처럼 채워지지 않는 만족감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 백화점을 들락날락 해야 할 테니 말이죠. 영상을 마치며 좀 엉뚱하지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뭔가를 구매할 때 무엇을 사는지보다는 그것으로 어떤 사람들과 함께 어떤 삶을 사는지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말이죠. 그러고 보니 이번 주말에는 거의 20년 가까이 있어서 여기저기 긁히고 찌그러진 제 텀블러, 우리 남매가 하도 잡아당겨 늘어나고 손대탄 어머니의 몸빼치마처럼 낡아버린, 하지만 꼭 그 상처들의 수만큼 사랑스러운 기억들이 새겨져 있는 그 오래된 텀블러에 1,000원짜리 맥카페 커피를 채워서 가까운 바닷가에가 이제 슬슬 나기 시작하는 봄 냄새나 좀 맡아봐야겠네요.